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0.64%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장 종료 3분 전입니다. 3분 전이고 어차피 장 종료 후에 뭐 NXT 시장이 또 이제 움직이겠지만 일단 뭐 KRX에서 종가가 좀 중요하죠. 오늘 주가가 올라오다 보면 오늘 5위평하고 12평 있죠. 원래 단순으로 하면 좀 위에 있긴 한데 이평선이 지수로 하면 이쪽에 딱 걸렸습니다. 오늘. 올라가다가 5위평, 12평 저항에 걸렸고 지금 22평 뭐 하고 있어요? 지지받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구간대가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대가 5위평에서 12평 저항을 맞고 22평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평선들이 이제 모일 거란 말이에요. 5위평과 주식시장 마감 2분 전입니다. 자, 2분 전이네요. 12평과 22평이 모일 겁니다. 자, 이 평선이 모이면은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평선이 모이는 거랑 방향이 결정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텐데, 자, 5위평은 뭐죠? 5일 평균 가격. 자, 12평은 10일 평균 가격. 자, 21일평은 20일 평균 가격이에요. 자, 이 평균 가격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뭡니까? 평균에 모이면 위쪽으로 만약에 튀게 되면 모두가 단기적으로 수익인 구간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밑쪽으로 튀게 되면 모두가 단기적으로 손실로 가는 구간인 거예요. 왜? 5일 평균, 10일 평균, 20일 평균이 전부 다 같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위로 가면 매수세가 강해지는 거고 내려가면은 모두가 또 손실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수익 중이게 되면 매도세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모두가 손실이면 매도세 강해지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 사실 저는 이 시기 자체가 너무나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 토요일, 일요일, 우리 월요일, 화요일 다 쉬죠. 저 쉬는데 우리 미국 해군성 장관이 방문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죠? 어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왔는데 하나오션은 이렇고 HD 현대중공업은 이런데 뭐 이러한 수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이 협상 카드로 바로 이 조선업을 겨냥해서 또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트럼프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현재 조선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 블럭딜에 대한 단기적인 이런 악재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전부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 블럭딜 물량이 다 하면은 지분까지 40%가 됩니다. 전환세까지 하면. 근데 이 40% 물량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 해요. 하나오션 매매를 할 수가 없어. 잘 생각해 보자고요. 40% 물량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치자. 계속해서 나온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놈들은 머리에 총 맞은 놈들 아니에요? 맞죠? 머리에 총 맞은 놈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정말 머리에 총을 맞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매수하는 게 기회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전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블럭딜 물량 40%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 즉 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물량 40%가 나온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1차 블럭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2차 블럭딜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시 블럭딜 할 줄 알았어. 또 당장 팔아야지 또 급락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1차 블락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걸 보고 2차 블락딜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저는 매도세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단 산업은행 자체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되면 지분 정리한다 했죠. 그럼 여기서 1차 정리 후에 주가가 올라갔잖아. 그 사람들은 블락딜 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갔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2차 블락딜이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파장이 굉장히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1차 블락딜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기가 딱 적절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여러분들 아까 좀 써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쪽에 하나오션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사를 좀 이따 일단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봐봐요. 하나오션 이렇게 좋은 뉴스가 뜨는데 왜 안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그들의 의도에 정확하게 말려 들어가고 있다. 누구요? 주가를 찍어 누르려는 애들이겠죠. 자,
핵심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해군성 장관이 미국으로 복귀하면 그때부터 트럼프 보고 후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누구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다 하고 누구는 세력들은 다 털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에 털어야 될 물량이 40%입니다. 이렇게 보면 와 진짜 미쳤다. 무조건 빠지겠네라고 생각할 텐데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물량 40%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비싸게 팔고 싶을 거다. 이제 고작 4.4% 팔았고 한 번 밀렸다. 첫 번째 맞는 게 아프지 두 번째, 세 번째 상승을 받을 때 맞으면 1차 하락보다 제한적일 것이다. 왜? 1차 하락 후 주가가 올라온 걸 분명히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호재와 악재에 둔감해져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악재와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호재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무뎌져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변동성에 민감해지는 순간 악재에 강하게 반응하고 호재에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호재의 반응에 주가 올라가다 밀리면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고 악재의 반응에서 단기적으로 털어버리면 어떻게? 또 올라가면 못 잡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평단이 65,000원이에요. 예를 65,000원이. 근데 이런 블락딜 이슈가 갑자기 나왔어. 블락딜 이슈가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도했어요. 예를 들어 매도했어요. 그럼 이제 매도한 순간 매도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만 하냐면 하나 오시면 무조건 빠진다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왜? 결과적으로 내려와야 내가 싸게 사니까. 그죠?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매도를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매도한 순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최고점에 매도하고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죠?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운이 좋아서 하나오션 12월 23일 이때 34,000원, 35,000원 구간 말씀을 드려서 거의 최저점을 잡아냈죠. 상승 추세 시작점에.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분할 매도가 이 5만 원대 후반. 그죠? 그리고 또 언제요?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8만 원대 초반. 이렇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말씀드렸고 내려왔을 때 65,000원에 추가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것도 거의 바닥을 잘 잡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닥을 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점을 잘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아서 내가 매매를 하려 그러면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점 구간 잡은 건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 이번 구간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79,000원 이 구간이 나는 저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돌려주는 흐름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흐름을 돌려준 이후에는 뭐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봉으로 하나오션을 보게 되면 간단해요. 뭐요? 상승에 대한 흐름이 전혀 꺾이지가 않았다. 아니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89,000원 10만원 구간대가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뭐죠? 과거의 매물대입니다. 과거에 지지를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우리는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 심리에 대한 부분이 강해질 것이고 이번에 블락딜로 인해서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다. 개인 투자자의.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자꾸 이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올라가도 블락딜 나올 건데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절대 하나오션 매매 타이밍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올라가더라도 블락딜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절부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건 간에 우리가 모멘텀과 가치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적 발표가 나고 아 이거 주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뭐가 나왔어요? 오후에 블락딜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틀렸죠. 근데 이 블락딜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블락딜이 이때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99%의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역시 이 블락들이나 전환사채 물량이 있다라는 걸 항상 우리는 인지를 해야겠구나. 일단 제가 시비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인지를 했거든요. 이 구간들. 이 5만원대 구간들에서 시비 관련된 부분들을 인지를 했지만 이때 당시도 제 의견은 똑같았어요. 시비가 36,000원인가 했을 겁니다. 이거 절대 여기서 상장시키면 시비 물량 못 판다. 더 올려서 팔아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영상 있는 잠깐 보고 있으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월 17일에 하나오션 이 사채 관련돼서 그죠? 수출 4만 원짜리였네요. 4만 원. 수출입은행 사채 청구 하나. 하지만 급등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제가 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리스크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리스크가 지금 당장 안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4만 원짜리를 결과적으로 6만 원대 상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상장시키면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때 당시 리스크 이미 다 확인했었다. 마찬가지.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 산업은행이 블락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왜? 이때 당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블락딜 물량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죠. 12물량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요 부분들이 이때 당시에 걱정하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블락들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오션 지금 이 구간에 절대 무너질 구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간 다시 한번 진득하게 기다려서 상승에 대한 탄력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 언제든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저는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사를 좀 잠깐 보도록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요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글로브코라닌 SOS 미국 협력 요청에 K조선 수혜를 받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기사만 보더라도 필리조선소 인수로 MRO의 주도권이 변화된다. 하나는 직접 수행하고 HD 현대는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대와 핵심 예측 정비 AI 친환경 전환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한국의 조선업만큼은 불공정 관세부가 대신 오히려 수혜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 MRO 사업을 통한 현대와 사업의 이해관계가 국내 조선업계와 맞아떨어진 영향이 컸다. 자,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이자 글로벌 조선 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국 HD, 현대, 하나오션과 MRO 함정 및 차세대 함정 사업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 방산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 100% 인수했고 현대중공업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현대중공업이 뭐예요? 미국 진출할 가능성 있겠죠. 그러면 현대중공업 미국 진출한다 그러면 어때요? 조선업 전체적으로 수혜로 자리 매길 겁니다. 조선업이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에서 캐파를 늘린다. 전체적인 하나 HD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오션도 같이 수혜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내 생산 수리 능력, 직접 수행 가능 협력 또는 인수 필요, 존수법 대응, 자체 존수 충족, 대안 마련 필요, MRO 사업 진출, 직접 참여 가능 협력 또는 인수를 통해 모색. 결과적으로 뭐요? 인수할 거라는 거 얘네들도. 그럼 저는 이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오션이 일단 0.51% 마감했는데 HD 현대중공업 볼게요. 차트 어때요? 좋아요. 공중에 떠 있어요. 이 친구. 뭐요? 이거. 딱 봐도 뭐요? 딱 봐도 차트 좋죠.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M&A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HD 현대중공업이 급등하면 하나오션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요. 아니 선생님 뭔 소리세요? 현대중공업 경쟁사인데 제가 가면 얘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잘 봐봐요. HD 현대중공업이 올라가죠. 그럼 현대중공업을 직접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식은 바스켓이란 말이에요. 업종이 결과적으로 이 조선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한쪽의 비중이 커진다라고 했을 땐 이 비중 커진 거를 계속해서 비중을 실쿵 가겠지만 얘만 계속 시총이 올라가면 얘를 들고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일부를 떼서 다른 조선소에다 어떻게 다른 조선 업체에다가 추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조선업이 호황이면 ETF가 활발해지겠죠. ETF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HD 현대중공업 그거 하나로 구성돼요? 아니요. 전체적인 시총 비율별로 캐파가 계산됩니다. ETF 자금이 들어오면 하나오션의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조선업의 호재 하나하나가 뭐로 봐야 돼요? 전체적인 조선 섹터의 호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5년 동안 미 함정에 대한 MRO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고 이 기사만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보다 좋다라는 내용인데
최근 믹 존슨, 존 필립 미 해군선 장관이 HD와 하나오션의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도 이러한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업계는 해석한다. 자, 보면은 조선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상 SOS를 요청한 다름이 없다. 미국 내 조선 해양 인프라와 기술적 현황을 보면 대안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여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설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의 조선 산업은 통상 5년 10년 주기로 사이클을 타는데 현재 사이클 모멘텀이 한국보다 약한 상황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현재 한국만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SOS라는 단어가 적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뭘 볼 거냐면 하나오션의 추가적인 조선소 인수에 대한 내용도 또 볼 거예요. 자, 보면 미국 해군의 전략적 수요에 맞춰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조 체계를 완비하고 있으며 미국 내 여러 조선소를 확보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하나오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자, 누가 얘기한 거예요? 김동관 부회장이 이야기한 건데 뭐예요? 미국 내 여러 조선소를 확보해 라고 돼 있죠. 추가적인 M&A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M&A라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채가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나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나오션의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장성이라고 했어요. 성장성.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수주받은 물량들만 그냥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 탄력을 저는 못 받겠죠. 근데 M&A를 통해서 도크를 확장하고 이 많은 조선을 만들 수 있는 도크를 확보함으로써 그리고 기술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이 조선업에 대해서 이 미국을 어떻게 휘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표현 자체가 거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오션이 만약에 정말 고점으로 가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M&A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이런 M&A를 이루어진 조선소에서 진짜 실적이 나오고 있을 때 이때가 뭐요? 완벽한 고점일 거다. 근데 물론 이 전이 고점이겠죠. M&A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기대감을 받은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고점이 잡히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은 많은 호재들을 반영받아서 미래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모멘텀이 꺾인 게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블락딜 이슈로 유통 주식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오션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향성 나올 텐데 저는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술적인 반등만 나오더라도 지금은 절대 팔자리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고 하나오션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하나오션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또 어디서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공유받고 같이 대응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9201-6329로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이 조선 방산 이쪽은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죠. 그렇죠? 자, 코스닥은 뭐가 주도할까요? 코스닥은 지금 바이오 그리고 로봇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AI 관련돼서 아직 모멘텀이 안 꺾였죠. 로봇이 상승 파동이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2차 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오션 관련돼서 타이밍 잡자. 텔레그램만 들어와서 대응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바이오 종목 중에 여러분들 ABL 바이오라고 아실 겁니다. 제가 이 ABL 바이오도 지겹게 여러분들한테 작년부터 정말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9월 달부터 우리가 ABL 바이오 모아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ABL 바이오 또 타점을 잡자라고 말씀드렸고 남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상 이때 당시도.
우리가 눌림목에 계속 잡아가죠. 똑같아요. 하나 오션도 이 눌림목에 잡아가는 거거든요. 눌림목에.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 10,000원부터 15,000원부터 주가 어디까지 갔어요? 45,000원까지 갔죠.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끝났다. 끝났다라고요. 저 한결같이 뭐요? 아니다. 모아가야 된다. 한결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모아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ABL 바이오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급등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자리마다 모아갔으면 지금 수익률 2배 이상 그냥 나오는 구간이에요. 잡주도 아니고 좋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구간 좋은 종목 잡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이 ABL 바이오나 전부 다 뭐죠?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이 약물을 결합시켜서 세포까지 전달하는 이 플랫폼을 하는 회사들인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사실상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항암제 기업보다는 지금부터는 플랫폼 기업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 관련된 바이오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종목도 받아가셔서 대응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 바이오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올라가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올라가죠? 플랫폼 때문이에요. 플랫폼. 플랫폼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암제나 이런 부분들보다 뭐 ADC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즉 항암제와 약물을 연결해서 이 세포, 암세포까지 전달시켜서 안전하게 암세포를 제거하는 플랫폼이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라는 이 뇌막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뇌막. 이 뇌막을 뚫을 수가 없어서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가 힘든 게 뇌 안쪽까지 약물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뇌막을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뭐요? ABL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냐면 이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플랫폼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전을 치는 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종목 안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또 누구예요?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플랫폼 기술력을 따라하는 짜바리 회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짜바리 회사들이 왜 등장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술력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까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가 부양을 왜 해요? 주가 올려서 팔아 먹으려고. 간단해요. 그런 애들이 뭐예요? 이제 설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항상 헤쳐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 좀 가지고 왔고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 12월에 말씀드려서 4배 올랐고요. 한국카본 2월에 말씀드려서 지금 60%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미 이 종목들 다 공개가 된 종목들이고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을 보게 되면 보시면은 코로나 때 1,3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38,000원 30배가 올라갔죠. 뭐요? 작전이요. 아무런 것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회사가 입만 털어서 30배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위험한 회사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100만원, 200만원 정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 자산이 주식 자산이 1억이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500만원까지는 이런 작전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도 경험이고 수익을 내면은 3배, 4배, 5배, 6배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작전주니까. 그래서 얘네가 30배에 올라간 거, 그죠?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 단기 1파동만 먹더라도 4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노려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질 가치로 회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작전이 끝나고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미 시세는 다 반납을 했다. 여기서 털릴 사람 다 털렸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3년 만에 이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바닥권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작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의 모습인데 이 장기 이평선 301선과 224일선을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
돌파 시도했는데 또 실패. 또 돌파 시도 중에 실패. 또 뭐 하고 있어요? 돌파 시도 준비 중에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싸그리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야. 앞에서 물린 사람들의 평단가까지 안 때려주고 물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평단가에서만 매집.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224, 300 장기 이평선 모였죠. 위로 튀는 순간 뭡니까? 이거는 우상향의 흐름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죠? 작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장기 평선을 돌리는 작전의 시발점. 이거 먹고 나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딱 2달 정도 봐요. 2~3달 정도 보니까 지금 ADC 플랫폼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서 뭐 해외에 기술 이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트를 꼬시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꼬심은 위험합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완전 바닥권에서 회귀한 상태에서 여기서 뉴스 플레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건 뭐요? 주가 부양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미 여러분께 히든 종목은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바이오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바이오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